그 다음에 이 선언문에 아주 요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요게 강도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민족 경제, 우리나라는 민족이란 말만 갖다 붙이면은, 그거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민족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민족이란 말을. 그러다 보니까 민족 경제 하니까 뭔가 그럴듯하다고 생각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국제 경제 있죠? 국내 경제가 있습니다. 근데 민족 경제 있습니까? 민족 경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민족 경제라는 게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민족 경제가 있습니까? 유대인 경제가 있습니까? 게르만 경제가 있습니까? 앵글로 색슨족 경제가 있습니까? 경제가 뭐 민족 따라갑니까? 시장 따라가는 거죠. 게르만족 경제 같으면 게르만족끼리만 서로 교역하는 걸 게르만족 경제라고 하는데, 민족 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는 사회주의 독재 경제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자유시장 경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민족 경제입니까?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민족 경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판문점 선언에는 있다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가 문제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남북한이 균형 발전하자는 거죠. 남북한이 경제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북이 균형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퍼줘야죠. 퍼주는 거. 언제까지 퍼줘야 되느냐? 반토막 날 때까지 퍼줘야 됩니다. 우리가 3만 달러니까 16,000달러까지 북한에 퍼줘야 16,000달러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강도 아닙니까? 강도. 강도적 발상이고 사기꾼이고, 민족 경제라는 사기, 균형 발전은 강도입니다. 사기와 강도가 같이 있는 이거를 기준 동의해가지고 법률로 정하면은 나중에 북한은 그걸 딱 가지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올해는 우리한테 50억 달러 보내라,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꼭 따져야 될 건 안 따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가는, 좋은 게 좋다, 민족 좋지, 자주 좋지. 북한이 말하는 용어는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가다가는 지옥으로 간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이 말을 가지고 북한의 퍼주기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채권자로 만들겠고, 북한이 채권자가 되고 대한민국은 채무자가 돼가지고 요걸 만들겠다는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대처가 답답해요. 이런 걸 지적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핵 문제는 판문점에요, 비핵화란 말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문점에 들어가 있는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에 벌써 뭐가 들어갑니까? 한국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 정확한데 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느냐?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왜 한반도 남한까지 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비핵화하자고 그러느냐? 이거 강도가 말이죠. 강도 혼자서 경찰서 앞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저는 강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면 될 텐데, 강도가
형사 보고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앞으로 강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하면은 형사가 강도 되는 거죠. 맞죠? 형사하고 강도가 앞으로 강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한반도 비핵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처럼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그게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말인데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을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 비준 동의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비 문서입니다. 이거 노비 문서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이 김정은 정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공식화하는 문서입니다. 문제는 이런 짓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체죠. 이것도 국민들이, 국회가, 정치인들이, 언론이 평화가 좋고 민족이 좋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면 안 되죠. 이거 따져야죠. 따져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주는 방법은 고소, 고발, 탄핵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게 국민 저항권 행사로 가는데 그 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하는 말과 행동이 딱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입니다. 이 정우영 특사라는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오면은 와서 전하는 말이 자기 말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김정은이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 김정은이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전해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2번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의 80%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말만 전해요. 그러면 그분은 어느 쪽으로부터 월급 받아야 됩니까? 왜 김정은의 말을 전합니까? 김정은은 거짓말쟁인데 거짓말쟁이의 말을 전하면 안 되죠. 그것을 잘 가려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전해야지. 더구나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런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그렇지.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그 북한의 비핵화 입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아마 99%가 속았겠죠. 트럼프도 속았습니다. 트럼프가 속았어요. 트럼프는 지금도 싱가포르 회담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싱가포르 합의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만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언제 우리가 비핵화하겠다고 했느냐. 당신들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하고 평화협정 맺으면은 그때 우리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북한이 맞아요. 북한 말이 맞습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그 문서 가지고 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재판하면 아마 김정은이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침해.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려면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느냐. 민주주의 국가 이전에는 왕정 국가였죠. 왕정. 왕이 상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세금 거두고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왕의 권한을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1215년에 영국에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 귀족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할 때는 귀족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자유민을 잡아 넣을 때는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왕이라도 세금 마음대로 거두지 못하고 사람 아무나 잡아 넣을 수 없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803년 전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금방 됩니까? 약속 안 지키죠, 왕이. 그럼 또 귀족들이 또 반란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내전, 암살, 반란, 나중에는 왕도 목이 달아나고 이러다가 1688년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에서 앞으로 정권을 바꿀 때 전쟁이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하지 말자, 선거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또 한 300년 동안 계속되다가 여성도 참정권을 주자. 그게 1920년대입니다.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첫째, 국회 사법. 이게 왕권을 견제를 해야 되겠다. 국회, 사법, 왕. 왕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의 전통이 생깁니다. 국회, 사법, 행정부는 서로 견제를 한다. 법은 국회가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고 그 법 집행이 정확한지 위법한지는 사법부가 판단한다. 이게 삼권 분립 원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대법원장을 임명을 해 놓았더니 이 사람이 자기 편만 중시하고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무슨 사건을 들추어내고 해가면서 마치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민들이 검찰 그리고 판사들의 이 재판 수사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 독립성이 없다.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한다. 정권 시키는 대로 수사하고 재판한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보상의 위기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이 도전받고 외부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문재인 정권의 북한과의 밀착은 더 강화되고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우외환이라 부르죠. 내우외환. 내우외환이란 말을 지금처럼 실감 있게 사용하게 된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만은. 그리고